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4월 9일부터 5월 20일 간에 5월 20일까지 주가 흐름 예측입니다. 이게 어떤 시즌이냐면 조만간에 4월 15일자부터 그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실적 발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고용 지표나 물가 지수, 뭐 경기 지수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발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어떤 주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이 초보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못하고 지금 주가 흐름이 어떤 지점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코스피 코스닥이 약간 편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3월 9일자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4월 8일자잖아요.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미국이 진정성이 좀 있으면 제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했는데 V자 상승이 나온다 했죠. 근데 나왔어요. 실제로 나왔죠. 진정성이 약간 있고 바로 이제 나오고, 미국이 트럼프가 양적 무한 양적 완화부터 시작해서 패드 이런 호재가, 악재가, 코로나 이 악재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가 전 세계의 그 중앙정부나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강하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그 경기 부양 정책 있죠. 경기 부양 정책을 펴가지고 이걸 막겠다라고 하니까 어, 이게 잡힌 거죠. 이게 V자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앞으로는 하나의 또 위기가 두 번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세 개인데,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코로나 이게 진정성 확장성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탁탁탁 넘어져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지 잡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 1분기 실적은 이미 한국이나 중국 빼고는 거의 대다수 국가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저야 1분기는 좀 덜한데 1분기 실적은 예외, 생각보다 약간 감소가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예상은 2까지였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에 마무리될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2분기입니다. 지금은 1분기예요. 여기 1분기 발표 1분기. 1분기 때는 이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은 기업들이 제법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점이거나 요 지점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예요? 요거는 5월 20일까지고 이게 5월 달까지면 7월 8월 20일 있죠. 8월 20일까지 7월 15일부터 8월 20일, 9월 20일 이 사이 9월 15일까지 여기 지점되면 그때가 이게 여기까지 회복을 했다고 하면 그때 정말 크게 더 과락을 하면 이 추석 시즌 있잖아요. 이때는 MSCI 지수나 그 전 세계 MSCI 지수 있잖아요. 이게 리밸런싱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10월 달에 하거든요. 10월 달에 제일 크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 시즌에 갑자기 이게 또 급락해 가지고 11월 달이나 12월 달에서 1월 달까지 가버릴 수 있어요. 급락한 게. 그 어느 정도 급락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는데 어떤 종목은 여기서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요렇게 이제 패턴이 나눠질 겁니다. 대체적으로는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요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종목 기준에서만 보면 안 돼요. 전체적인 어떤 산업 지수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시젠 같은 거는 얘하고 다르게 가겠죠. 시젠 같은 지금 진단 키트나 마스크주도 있죠. 시젠이나 수젠탁이나 이런 종목들 있죠. 수젠탁인가 수젠탁인가요? 이런 종목들은 좀 주가가 지금 폭등을 한 상황이잖아요. 300%, 400%씩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반대로 갑자기 급락을 할 수 있어요. 이게 1번이 잡히면 급락하는 패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탈출 못하면 얘들은 과거 아난티라는 대북 경협주처럼 작살날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폭락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제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급등을 했다가 급락하기 때문에 그 이제 초보인분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신풍제약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치료제잖아요. 신풍제약 이런 거나 백신주 이런 거는 한번 폭등했다가 폭락합니다. 이거는 초보들이 따라가기도 힘들고 직장인이 따라가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약간 2%, 5%, 10%뭐 수익 내고 그냥 팔고 말아야 되는데 이 집착하시면 이제 쫄딱 망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거는 요번 실적이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은 주가가 지금 약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대까지 있으면 이 4만 9천 원 5만 원이다. 그러면 요게 이 위에 5만 2천 원을 찍고 무너질 수도 있고요. 요 시전에 지금 5월 20일까지 찍고 무너졌다가 이게 다시 4만 3천 원에서 한 4만 7천 원 사이까지 4만 5천 원 정도 사이까지 무너졌다가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럼 삼성전자 관련한 반도체주들 있죠. 그 반도체주들도 대체적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요런 패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툭 떨어지는 구간이 여기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게 감안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근데 전기차 관련 주가 이제 그런 거는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종목들 있죠. 그런 거나 항공주, 호텔 신락, 면세점 이런 관련주들 있죠. 그리고 여행주, 이런 컨텐츠주 이런 것들은 요게 진정만 되면 요 1분기 실적 지나고 난 뒤에는 약간 그 2분기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몇 달, 세, 네 달이 있잖아요. 요 기간까지는 약간 살짝 무너졌다가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또 출현할 수 있어요. 무너지는 것도 2차 전지 배터리도 그 수주가 거의 공장의 스톱이잖아요. 자동차사들이. 그것 때문에 이 과락하는 구간이 출현할 겁니다. 그러면 요번 구간하고 과락 구간하고 이 장세 구간 있죠. 여기서 장기 투자 2차 전지 배터리는 이 시점에 바닥으로 내려오는 지점에서 좀 묵치 큰 돈 있죠. 큰 돈을 여기서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라인을 끊어 놓으세요. 미리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가볼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은 돌다리를 두드려 가야 할 구간입니다. 내가 돈을 자금 있잖아요. 자금을 앞으로 7년에서 10년 동안 안 써도 되는 자금, 내가 적금식으로 연금식으로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2차전지 배터리 쪽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항공주는 이제 약간 불안하잖아요. 호텔 신라 같은 거 이런 종목이 왜 좋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떡상 중입니다. 이게 왜 떡상 중이냐면 그 자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배신을 당하고 있어. 각국 그 선진국 국민들이나 그 1% 상위 1%에 들어가는 리더들, 그 경제 리더들, 국가 경영 리더들, 그리고 뭐 예술가들, 뭐 연예인들, 이 분들이 초인류 스타들 또 자기 정부한테 전부 다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한국 관광, 뭐 한국 제품 소비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있고 이 한국 제품이죠. 한국제에 대한 이 신뢰도가 완전히 떡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1% 안에 들어가는 세계 부자들 있잖아요. 1%에 들어가는 귀족 청달 이 사람들은 한국 제품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제품 좋아하고 뭐 일제서거나 미제서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한국제를 쓸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한국제에 대한 이 신뢰도가 완전히 떡상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 서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떤 리더로서 경영자로서 최고 경영자로서 실질적인 권한이 있잖아요. 한국 제품 사서 이 자기 나라에 그 유통을 해라 이런 이제 결정권을 이제 행사를 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제학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한국이 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태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진정만 되면 한국 경제는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IT 그동안 과락한 IT 여행주
그 컨텐츠 쪽 있죠. 면세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제 콘텐츠나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지금 극장이 전부 다 체인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게 열리면 코로나 상황이 진전이 되면 극장에 막 몰려가겠죠. 그럼 주가는 지금 이미 폭락했고, 그럼 몰려가면 이게 이제 기대 심리가 생겨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거죠. 가장 강한 반등들이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2차 전지 그 자동차 있죠. 뭐 유럽의 자동차사들이 지금 생산을 다 중단 중인데, 이게 오픈이 되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도 떡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 그 갇혀 있던 사람이 복수적 소비가 시작되는 시즌이 오고요. 투자할 곳이 없죠 지금. 왜냐하면 자 적금 있죠. 적금도 이자율이 0%에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지금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부동산도 계속 상승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이게 침체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적인 관점, 투기적인 관점에서 돈이 못 껴버렸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있죠. 거기도 지금 올해 안에 올 하반기에 법제화를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법제화하기 때문에 이게 큰 손들이 투자를 안 해요. 못 합니다. 이거 법제화하면 이게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규 국가 인정하는 가상화폐가 새로 다 발행한다고 하니까 얘들은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큰 손들이 투자를 안 하죠. 그러면 큰 손들은 이제 어디 투자해야 되냐면 지금 딱 남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정시랑 금밖에 없는 거예요. 정시랑 금. 근데 금도 지금 40%에서 50% 올라왔거든요. 상승했단 말이에요. 내려가 있는 종목은 맞죠? 내려가 있는 종목은, 내려가서 이렇게 반등 살짝 하는 종목은 정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시에 들어올 돈이 그동안은 1년에 한 100조였다면 지금 앞으로 한국 정시만 해도 한 300조가 지금 배팅이 가능할 여력 자금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기를 앞으로 두세 배씩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부정적인 부분이죠. 부정적인 것도 반드시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코로나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 투자하기가. 그래서 저는 단타적인 개념으로만 접근해라. 어떤 종목들은 내가 7년, 8년 동안 최소한 3년 이상 투자를 할 자금이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단타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그 실직자 있죠. 실업수당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1,100만에서 1,200만입니다. 지금 1,200만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 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영국, 프랑스, 독일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일본도 지금 진행 중이고 한국도 진행 중이고요. 계속 증가 중이죠. 실업자가.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 자영업, 가게 실적 악화가 되고 다발적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또 됩니다. 다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각국의 그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굉장히 강한, 과거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는 사태나 IMF 때에 비해서 곱하기 6배에서 8배 강하게 경기 부양책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게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발생하고는 사용을 한 거고, 지금은 발생하지도, 완전히 그렇게 침체가 온 것도 아닌데 그걸 막기 위해서 6배, 8배 강력하게 자금을 투입 중이거든요.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예요. 이걸 막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8배, 6배, 8배가 끝이 아니다. 이게 안 되면 또 10배 정도 더, 여기서 곱하기 두 배가 아니고 10배 정도 더 부어 넣겠다라고 패드가,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 있죠. 여기서 달러를 퍼부어 넣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이제 겁을 내야 되는 거는, 주가는 그렇게 하더라도 실업자가 이게 계속되면 주가는 하락해버립니다. 하락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본전가가 갖고 있는데 이게 하락했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 이제 수익 중이면, 수익 중인 게 내려갈 때는 팔고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분기, 2분기 실적 감소율에 따른 시차적 하락 구간이 발생한다.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주제가 이거잖아요.
요 부분에서 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셨는데 그래프를 다시 한번 앞부분에 가서 보면 이 차트가 지금 상황이 코스피 정도 이렇게 있고 코스닥은 이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갑자기 이렇게 가득 올라갈 듯 말 듯 하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무너질 것이냐? 그렇죠? 그럼 이게 다시 반대로 나옵니다. 반대로 나오는데 이 코바 상황이 미국이 이렇게 계속하면 이거 다시 폭락하거든요. 그럼 폭락해가지고 사람이 더 많이 죽으면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면 지난번 구간 3월 9일자까지 떨어진 구간 있죠. 이걸 뚫고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이 상황을 코로나 상황이 미국 상황, 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상황을 보고 투자를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수익 중인 건 수익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여기서도 사야 되고요. 지난번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더 무너질 수는 있지만 지금 또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계속 올라갈 가능성 치료제 이런 게 백신하고 다르기 때문에 치료제가 나오면 이게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다가 무너졌다 상승하다가 무너졌다가 갑자기 치료제가 정말 좋은 게 딱 나오면 이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기가 이게 나빠져도 치료제가 나와버리면 확실한 치료제가 나와버리면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도 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천천히 계속 사고 있으라. 떨어지는 거 겁내지 마라. 이게 폭락을 해도 결국에는 이게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관점을 꼭 명심하시고 이게 폭락을 계속하다가 이게 전 세계 대공황 같은 게 온다. 대공황 오면은 정치 시장이 닫혀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닫힙니다. 닫아버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닫고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강하게 이게 할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약간 겁내지 말고 강하게 약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 과거에 20년, 30년 전 가격하고 지금 주식이 바닥까지 내려온 관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는 게 이까지 떨어지면 진짜 이거 괜히 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인 들어가지 마시고 계속 분할 매수만 하시고 계시라. 현금 비중을 30%에서 50% 유지하시면서 언제까지? 5월 여기까지가 아니고 2분기 실적 발표 그 중간이나 끝나는 시점까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2분기가 뭐가 안 좋다 그러면 50%나 30% 현금을 갖고 있는 거를 아예 쓰지 말고 그냥 내년 11월 달이나 올 11월 달이나 내년 1월 달쯤 돼가지고 그 나머지를 집어넣어라 이런 거죠. 대공황 오겠다 싶으면 그냥 현금을 그냥 보유를 계속 하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정리를 다 했는데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그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구독 이게 하셔가지고 알람 신청하시고 뭐 말씀을 꾸준히 해주시면 제가 그 동영상 만들 때 약간 심의를 기울여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성투하십시오.